안녕하세요. 모터매거진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크기를 가진 제네시스와 벤츠가 있다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자, 조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라면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였다면 벤츠가 주는 상급별의 만족감을 포기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비슷한 가격이고 비슷한 크기라면 말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연기관 시대라면 벤츠가 아무래도 우세했겠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도 벤츠가 여전히 우세할지 아니면은 제네시스가 신흥 강자로 떠올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V60가 길이는 50mm, 너비는 55mm 더 크고요. 높이는 EQA가 45mm 더 큽니다. 그런데 휠 베이스는 무려 GV60가 171mm나 더 긴데요. 이 정도로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GV60가 현대 eGMP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특성 자체가 휠 베이스를 좀 길게 빼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게 됐죠. 반대로 벤츠 EQA는 GLA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크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QA는 조금 더 클래식하고 제네시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QA의 그릴은 벤츠가 가진 전통적인 형태의 그릴입니다.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은 이렇게 막혀 있지만요. 그에 반면에 GV60은 크레스트 그릴을 형태도 아니고 실루엣만 남겨뒀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어도 엄격히 얘기하면은 배터리 냉각을 위해서 약간의 공기 흡입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EQA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릴 밑에 있는 이 작은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벤츠가 제트윙이라고 부르는 이 범퍼의 형태에서 에어 인테이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내연기관의 시대가 돼도 전기차의 시대가 돼도 벤츠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GV60은 밑에 이렇게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기 흡입 영역은 번호판에서 약간 긴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뒷모습입니다. EQA는 해치가 상당히 서 있고 와이퍼가 달려 있죠. 그리고 테일 램프는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통을 추구하면서도 살짝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내고 있네요. 그에 반해 GV60은 해치가 상당히 누워 있고 와이퍼가 없는 대신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에 브레이크 등도 들어옵니다. 제네시스의 전통적인 두 줄이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져 있네요. 측면입니다. EQA는 18인치 휠을 가졌고 GV60은 현재는 19인치 휠을 갖고 있습니다. 조기자, 한눈에 휠하우스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GV60이 휠하우스가 꽉 차 있고 EQA는 휠하우스 좀 많이 비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휠하우스의 형태 때문에 EQA가 좀 더 SUV에 가깝게 보이죠. 휠에서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휠의 대부분이 막혀 있다는 건데요. EQA는 그 안에서도 스포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5스포크 디자인을 가졌고요. GV60은 좀 복잡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입니다. GV60 뒷자리에 지금 탔습니다. 일단 먼저 느껴지는 거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좀 여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키가 183인데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헤드룸은 조금 부족해요. 헤드룸 보시다시피 여기가 좀 머리 공간이 없어서 엉덩이를 좀 빼고 앉아야 하는 불편함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차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실내 소재 부분인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소재들이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마감할 수도 있을 법한 부분을 전부 다 스웨이드로 감쌌고, 여기 도어 캐치도 그렇고 스피커 부분도 그렇고 만져보면 상당히 품질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쪽에 USB-C 타입의 충전기 2개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게 또 눈에 띄네요. EQA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타이트하네요. 공간 자체가 막 그렇게 넓게 되어 있지 않고 되게 컴팩트하게 실내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헤드룸은 확실히 GV60보다는 EQA가 훨씬 여유로워요. 제가 똑바로 앉아 있어도 머리에 뭐 닿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레그룸도 마찬가지로 시트를 꽤 제법 깊게 파놔가지고 레그룸도 좀 넉넉한 편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워크인 버튼이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서 따로 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런데 실내 소재 같은 걸 좀 보시면은 얘도 뭐 스웨이드로 감싸놓고 하긴 했지만은 GV60보다는 조금 좀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 게 느껴집니다. 소재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등받이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잠깐, 등받이 조절이 안 되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등받이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폴딩은 되는데 제가 여기서 뭐 리클라이닝을 한다거나 이게 안 되는 시트네요. 그리고 시트 앉아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방석의 크기도 조금 작고 좀 많이 낮아서 앉아있는 자세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충전 포트는 C타입 하나고요. 대신에 송풍구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은 확실히 벤츠가 엄청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있는데 뭘 놓기에는 굉장히 작아서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넣을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여요. 스마트폰도 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제 두 차의 운전석을 중심으로 또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입니다. 먼저 EQA인데요. 사실상 EQA나 GLA나 앞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시내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알아보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조그맣게 레디라고 파란색으로 뜨긴 하는데 요거 잘 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시동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죠. 이 소재들도 그렇게 고급은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꽤 많고요. 근데 그 플라스틱들을 꽤 잘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급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EQA의 특징, 시내가 밤에 화려합니다. 밤에 보면은 진짜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GV60입니다. EQA하고는 다르게 좀 화려하죠? 이런 소재도 EQA보다는 훨씬 고급스럽다는 게 느껴집니다. 만져만 봐도. 스웨이드도 부드럽고요. GV60이 EQA하고 다른 것, 시동을 걸면 바로 시동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변속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리스탈 구체 형태만 갖고 있지만 시동을 이렇게 걸면은 회전하면서 이렇게 변속기가 드러납니다. 단지 키가 없다면 시동을 거는 게 좀 귀찮습니다. 지문 인증을 하고서 시동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근데 또 문은 카메라로 열어야 됩니다. 한 가지를 통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참 많이 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써보면은 편하기는 합니다. 확실히 화질도 밝고 뒤에 있는 차들도 생각보다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시선이 사이드 미러를 볼 때마다 너무 아래로 갑니다. 시선 이동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여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거울을 선택하시겠죠. GV60과 EQA 좀 주행 질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확실히 GV60이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입니다. 이렇게 도로 요철을 좀 많이 지나가도 크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좀 폭신폭신하게 잘 넘어가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EQ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탄탄한 세팅이다 보니까 이런 도로로 지나가면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냥 사뿐하게 탁 넘어가죠. 이런 세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는 후륜 구동 기반이고 코너에서 엑셀을 조금만 세게 가져가도 뒤가 살짝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EQA는 전륜 기반이기는 하나 또 벤츠가 그런 세팅을 또 재미나게 잘 했어요. 전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코너 타는 맛이 의외로 좀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이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숙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도로 노면 소음에서 반대되는 주파수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조금 더 조용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또 이중 접합 차음유리, 이런 방음 대책 MVH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놓아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동차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승차감이든 정숙성이든. 일단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기대를 모두 잘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벤츠는 출발할 때 조금 느긋하게 출발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전기차에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EQA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그 특성상 토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타거든요. 그걸 늦춰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되어도 벤츠의 주행지감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EQC 때 단점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EQC 때는 어땠냐면은 바퀴가 무거워서 그런지 상당히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그럴 때 꿍꿍 하고서 떨어지니까 어이씨 깜짝 놀랐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EQA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이 날렵합니다. 사뿐사뿐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EQC보다 EQA가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여유롭고 다루기 편하며 벤츠의 그 특유의 감성이 내연기관 시대를 지나 전기차 시대가 돼도 그대로 녹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저희가 이제 킨텍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 곳을 거쳐서 드디어 문산까지 왔습니다. 실컷 달렸죠, 아주 실컷 달렸죠. 지금 배터리는 얼마 남으셨어요? 70km 정도입니다. 제 차는 지금 150km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고민하시는 게 뭐 배터리 용량과 주행 가는 거리, 충전 속도 이런 걸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은 거리 가지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가서 급속 충전기로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충전이 되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가격, 비슷한 크기의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 두 대를 비교해 봤는데요. 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고르실 것 같나요? 저는 EQA 하겠습니다. 왜죠? 그래도 벤츠라는 브랜드 밸류를 포기할 수가 없는 데다가 네. 주행거리가 좀 짧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장거리를 나갈 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실내가 조금 더 넓고 소재가 고급스러워서 GV60이 좀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씩 지방 갈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더 확보된 GV6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V60인가요? EQA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두 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전기차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셔서 후회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매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